반갑습니다. 네. 후임 직원들한테 일을 알려주면서 틈틈이 교육했던 것들을 다 모아보니까 이게 또 내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뭐 한국경제신문이라든가 이런 어떤 언론사에서도 강의를 한번 해달라라는 얘기를 하면서 또 3시간 강의하고 하다 보니까 그게 또 양이 점점점 늘더라고요.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파트 투자하셨던 분들은 근생시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길래 잠깐 얘기 드리면은, 근생시설이라는 거는 주거지 인접해 있는 우리가 이제 생활하는 집 근방에 그냥 흔히 보시는 그런 업종들을 다 포함해서 근린생활시설이랍니다. 오늘은 건축물에 대한 얘기를 쭉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건축 행위를 총 5가지로 정리해서 얘기할 수 있거든요. 첫 번째 신축, 새로 만드는 거죠. 없는 상태에서 만드는 거고, 증축, 신축을 하는 절차가 설계를 하고 심의를 거치고 그다음에 건축 허가를 받아서 그다음에 다 완공되면은 허가를 받아가지고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이사이에 이제 뭐 행위들이 있겠죠. 근데 이 신축 같은 경우는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가 좀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는 거고, 그 중에 좀 줄여서 들어가는 게 증축 및 리모델링. 그냥 가볍게 신고만 하고 행위를 할 수 있는 게 용도 변경. 밑에 보시면 공사의 규모라든가 내용에 따라서 신고 대상이 있고 허가 대상이 있어요. 예전에 한 10년 전에 용도 변경 하실 때, 주택에서 근생으로 용도 변경 하실 때는 그냥 신청만 하면 이틀 만에 됐어요. 공무원이 현장 나와보지도 않고, 솔직히 진짜 막말 얘기해가지고 살면서 자기가 살고 있으면서 사무실로 용도를 바꿔버리는 경우도 흔했습니다. 근데 요즘엔 워낙 그렇게 용도 변경한 건이 많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사무실 바뀌는 게 맞는지를 시사를 한다 하더라고요.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국의 모든 토지를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나눠 놓은 거 아시고요. 도시지역 중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나눠놨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지역이 어떻게 개발됐으면 좋겠다라는 걸로 전국의 모든 토지 다 나눠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주거지역을 여러분들 많이 검토하실 텐데, 주거지역도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을 나눠놓고, 또 일반 주거지역을 1종, 2종, 3종으로 또 나눠놓고, 그 중에 꼬마 빌딩이 제일 많이 접해 있는 게 2종 일반 주거지역과 3종 일반 주거지역이 많이 접해 있습니다. 주거지역이었던 거죠. 그걸 상업시설이 침범하면서 다 상권이 만들어지고 가게가 들어오고 사무실 들어오는 그런 모양인데, 이게 교대역이거든요. 뭐, 이거 나가셔서 쭉 내려가시면 교대역 있으니까, 교대역에 보시면은 이 사거리를 기준으로 해서 대로변은 이 빨간색, 이게 일반 상업지입니다. 상업지역 중에서 총 4가지 분류한 곳 중에 일반 상업지에 해당되는 게 여기 일반 상업지, 일반 상업지, 일반 상업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폐율이 60%까지. 그러면은 내 땅이 100평이다. 건폐율이 60%까지다. 그러면 60평을 한 층에 바닥으로 짓겠죠. 13층까지 올라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6, 38다가 780%가 13층까지입니다. 그럼 20% 남죠? 그럼 14층에다가 20평, 20% 올리면 되는데 그 모양 이상해지잖아요. 그리고 14층에 올라간 20평 가지고 계단을 한 10평 집어넣고 나면은 전용으로 빌려줄 수 있는 임대 면적, 전용 면적은 10평밖에 안 되니까 사무실 못 들어오잖아요. 이 건축물을 검토하실 때 토지 이용 계획이라는 걸 꼭 보셔야 됩니다.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아마 안 보실 것 같아요. 왜냐면 다 지어진 아파트고, 낡은 아파트 산다 하더라도 나중에 시행사가 지어주지 내가 짓진 않잖아요. 이 꼬마 빌딩은 뭐냐면은 종합적인 어떤 부동 투자로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시행사 역할도 해야 되고요. 내가 시공사 역할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 관리실 역할도 해야 돼요. 임차인 난 전화 와가지고 아우 누수돼요. 갑자기 물이 뚝뚝 떨어져 이러니까 아파트 관리실 역할도 해야 되고요. 뭐 이런 복합적인 일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자, 토지 이용 계획에 보시면은 여기 도시 지역이 있고 일반 상업 지역이 있고, 근데 3종 일반 주거 지역 또 있네요. 용도 지역이 하나밖에 지정 못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희한하게 2개가 있네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이제 꼬마 빌딩 얘기를 하기 전에 내가 이 건축물을 활용해가지고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이 5가지 방법 이용해서 나는 임대를 올릴 수 있다. 근데 주변에 임대시를 분석하는데 주변에 있는 건물이 내 건물하고 똑같은 게 없잖아요. 면적이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주변에 있는 건물의 한 개층에 뭐 1층에 한 평의 임대 단가를 뽑아야죠. 내가 신축이나 리모델링 할 때 예상 임대료를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 하는 거 뭐 머리 복잡하고 잘 모르겠다, 주변 임대 시세가 뭔지 모른다라고 하면은 중개인한테 다 조사해서 갖고 오라고 그러세요. 쭉 한번 이제 한 번쯤은 건물을 사고 팔고 하면서 들어볼 만한 얘기들,
건축 설계사를 만나가지고 설계사 상담하면서 얘기 나올 만한 것들, 임차인들 만나가지고 얘기하면서 충분히 왔다 갔다 하면서 주고받는 얘기들을 쭉 나열을 해드렸는데, 어떤 설계사를 만나고 어떤 부동 중개를 만날지 모르는데, 이 시장 자체가 과열되다 보니까 진짜 어중이 떠중이 이상한 사람도 많거든요. 근데 이 사람 좀 아는 사람인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상대방이.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 드렸던 거 잘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뭐 얘기하실 때 툭툭툭 아는 척 하시면 그 상대방 그 업자들 핸들링 하실 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잘 써먹으시고요.